안녕하세요. 청출 어람방송 띠띠부리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바로 방송을 하지 못하고 글과 낭독으로 먼저 찾아뵙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다 보니 말하기에는 자신이 좀 없기도 하고요. 열린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상심이 너무나 큽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뻐할 일이지만 허전하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승리했음에도 승리감이 들지 않는 이 텅 빈 가슴을 어찌하나요. 일하는 틈틈이 유튜브에서 정치 시사 방송을 찾아서 즐겨 보고 듣고 했지요. 진보의 배를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감은 며칠째 저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번에 투표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달 이상을 집안에서 감금 아닌 감금 상태로 지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한국 기관에서는 해결책을 찾지 않고 투표소를 폐쇄해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상심한 마음에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새 기득권이 되고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 느낌. 이것이 진정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일까요? 이제 180이라는 엄청난 성과 앞에서 더 이상 과반이 못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변명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계류된 모든 법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진정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103명의 종자들과 너무 점잖은 180명간의 대결입니다. 장담하건대 이건 절대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을 보수로 간주하겠습니다. 보수의 탈을 쓴 친일 종미 수구 4대당의 저 103명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나면 민주당은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지요. 사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저 103명이 사라지기도 전에 민주당이 너무 일찍 보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사라질 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가깝거나 먼 미래에 열린당과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라는 좌우의 균형 잡힌 양날개를 활짝 펼치는 즐거운 상상을 했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좌파 우파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의 토양 아래 30년을 살아오면서 서양식 좌파 우파의 개념이 한국에는 도저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단지 현재의 상황에서 누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며 또 누가 바꿀 만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런 정치 토양만이 한국 정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몸서리 치도록 싫어하는 저 친일 종미 수구 4대당에게는 있고 민주당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저쪽 진영의 장점이지요. 그것은 저쪽은 자기 식구를 끔찍이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내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강한 모성으로 자식처럼 품 안에 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나 딸이 또는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식구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도 저의 피부치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그 죄라는 것이 증거도 없고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진데 더 할 말이 있나요? 자신의 고고한 몸에 흙탕물이 묻을까봐 몸은 이렇게 피하고 말은 저렇게 해서 결국은 내쫓고 맙니다. 그것이 제가 본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정봉주를 그렇게 해서 내쫓았고 손혜원은 끝내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조국은 또 그렇게 죄의 굴레가 씌워진 채 외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쩝니까? 그런 민주당도 저에게는 하나뿐인 피부치였는걸요. 아무튼 저도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째, 저의 방송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 혹시 빵 중에서 몰빵이 제일 맛있다고 주장하시는 분 또는 춤 중에서 칼춤이 제일 볼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알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열받을 것이 뻔한데 듣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본인 정신건강에 더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본인 알아서 하시고. 저의 열린당 사랑은 제일 먼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을 한 군데에 모아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 등등 길라잡이 역할부터 표출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시사 정치 방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4년 전 총선을 치르기 약 서너 달 전쯤입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내는 모든 환경이 뭔지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라는 머나먼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있는 저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방송만 듣던 저의 귀를 정치 쪽으로 기울이게 만들었지요.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어떤 방송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거든요. 진보 입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는 어떤 유튜브를 봐야 할지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둘째에 저는 역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학창시절 제일 싫어한 과목 중 하나였는데 철이르니 역사만큼 흥미로운 것도 없더군요. 프랑스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 프랑스와의 연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째서 프랑스는 나치 청산에 성공했고 한국은 친일 청산에 실패했는지, 프랑스 나치 정화운동, 즉 에피라시옹을 중심으로 썰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공부할 것이 많은 분야이지요. 그리고 그 옛날 약 100년 전에 이 머나먼 이국 땅에도 독립군이 있었지요. 그뿐인가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창고에서 방치되어 있던 한국의 고귀한 도서를 발견하여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온 박병선 이야기도 있지요. 그분의 삶의 궤적을 한번 천착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독립군의 혼이 서려 있는 곳도 있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죠. 셋째, 프랑스 여러 매체에서 한국에 대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가끔씩 알려드릴게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도 프랑스의 못 말리는 일본 사랑 때문에 가끔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매체도 있으니까요.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한국에 상주하는 특파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거주하는 특파원이 한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잠시 와서 취재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읽은 프랑스의 한국 관련 기사 중에서 말미에 서울 특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모두 도쿄 특파원이에요. 그런 점에서 프랑스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쉽게도. 아마도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도 되긴 하지만 글쎄요. 워낙 콧대 높은 나라다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에도 그 외에도 프랑스의 입시제도,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등 프랑스에 대한 소식과 저의 생각 등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 근교의 전원생활 하면서 남새밭 가꾸는 일, 고양이와 닭과 벌들과 꽃들의 노래도 가끔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